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1월 25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시세 변화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만 소폭 빠졌고 나머지 시세는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9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00만 원, 전주 대비 5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450만 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3,400만 원, 트레라 5,300만 원, 5톤 덤프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개인 소형 전기차가 왜 50만 원 빠졌어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 같은 경우는 지자체 보조금이 2월 중순부터 시작되거든요. 지자체 보조금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를 사시는 분들이 좀 적어요. 그래가지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예. 네.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역시 화물차는 그렇게 변동폭이 크게 없는데요. 다음 주 역시 큰 변화 없이 이 시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예, 네. 예. 자, 화물차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번호판은 계속 좀 빠지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살려고 오시는 분들은 개인 소형 중심으로 계속 그래도 꾸준히 오시는데 개인 중대형으로 가면서는 거의 매물이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예. 개인 소형 거래는 그래도 있네요. 개인 소형 거래는 그래도 꾸준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네. 예. 대표님 이번 주 화물차 매매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모처럼 만에 젊은 분, 90년생 두 분이 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두 분은 2025년도 12월 중순경에 저희하고 통화하고 상담을 하러 저희 사무실 직접 방문을 한 친구들이거든요. 방문했는데 이 친구들이 현대자동차 가서 신차 금액을 다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저희하고 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권해드린 차종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율도 좀 비싸고 DC 때는 폭이 좀 적어요. 그래가지고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율도 저렴하고 DC도 250만 원씩 해줘가지고 기아자동차로 유도를 해가지고 기아자동차로 선택하기로 했는데 12월이다 보니까 차 나이가 한 살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6년도에 와가지고 새로 신년에 새로 시작한다는 기념으로 한다고 기분으로 한다고 해서 올해 2026년 초에 오셨는데 15일경에 오셨죠. 이분들이 와가지고 저희하고 계약을 하고 차량은 현대차, 기아차 비교를 많이 했는데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DC폭도 크고 이율도 저렴하게 판매해가지고 기아차 두 대로 선택을 해갖고 각각 한 대씩 나눠 타고 사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 두 분은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김포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사이에요. 동창사이였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 우연하게 한 친구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한 친구는 구청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구청 공무원으로 있던 친구가 이거 구청 공무원이 월급이 너무나 낮다 보니까 이게 크게 메리트 지금 전에는 구청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해보니까는 금액이 너무 적더라 이거예요. 월급 금액도 적고 본인들 가정 생활을 하는데 애 낳고 애 키우고 하다 보면은 그 금액 갖고는 감당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두 친구는 화물차를 사가지고 화물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화물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공부를 좀 하고 화물에 대해서 좀 알고 추후에 주선 면허를 사가지고 주선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 젊은 층들은 뭘 해도 생각이 좀 많은 거죠. 그만큼 내가 뭐를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 그 구상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차량은 다 출고했는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긍정적이더라고. 그래서 잘 되리라고 봐요. 예, 예. 또 공무원 월급 보다가 화물차 버는 수입이 적으면 어떡하죠?
그 친구는 그것도 다 생각을 했더라고. 몇 달 동안은 적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본인 나름대로 공부한 그 기록을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럴 건가지 다 생각해 놓고 일정 금액 매출을 올릴 것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왔더라고. 예. 그분들은 선탑은 좀 했나요? 제가 선탑도 무상으로 해드릴 테니까 선탑도 허락을 했는데 선탑이 자기네들이 하다가 직접 부딪혀보고 안 됐을 때 그때 도움을 요청할 테니까 그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이 친구들은 굉장히 확고하더라고요. 신념이 확고해서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을 할 건지 잘 구상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탑은 본인들이 직접 부딪혀보고 나중에 막히면 그때 가서 선탑을 부탁했어요. 예. 대표님, 오늘은 개인 소형 화물차계의 어두운 단면, 운송료 후려치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소형 화물차 운송료가 중간에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많던데 실제로 어떤가요? 그 오다 받은 그 오다 금액이 전체적으로 기사들한테 오다가 나가지고 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10만 원짜리 오다가 주선사에 들어왔을 때는 주선사에서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금액을 자기네들이 거기서 자르는지는 몰라도 그 자르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원청에서 주선사로 가게 되면 하청이 되는 거죠. 하청에서 다시 우리 기사들한테 가면 하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그 금액을 다 10만 원짜리가 그대로 가서 자기네들이 일정 수수료만 받고 그 기사들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정 금액을 속칭 우리 기사분님들이 얘기하는 칼질을 하고 그걸 우리 기사분님들한테 가져가는데 그 정확한 명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픈을 안 시키니까 어떤 명목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얼마를 떼는지 그건 오픈을 안 하니까 모르기 때문에 기사들은 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주는 금액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다 하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예. 운송료가 이렇게 다단계로 이렇게 책정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나온 오다 금액이 전부 다 오픈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자기네들이 일정 비율을 먼저 잘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업체에 넘겨버리고 뭐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또 넘기는 구조가 되죠. 주선사에서 자기네들이 일정 마진을 보고 넘기는 것은 기사들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이 되는 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 사이에 또 단계가 더 끼어드는 거 아닙니까? 끼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큰 오다를 받은 업체에서 바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다른 주선사로 가서 다른 주선사에서 또 기사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2단계, 3단계를 거쳐버리니까 금액은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중간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금액을 오픈을 안 시키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주선사밖에는 모르는 거죠. 근데 기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가끔 물건을 싣고 현장에 가다 보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내가 얼마 주고 물건을 시켰는데 얼마 받았어요? 그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화주한테 준 금액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기사들한테 받은 금액은 훨씬 못 미쳐 가니까 그게 정당한 돈을 주고 정당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서비스도 그러니까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합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금액이 뚜렷지 않으니까 항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택시는 중간에 플랫폼이 하나가 있는데 화물은 주선사하고 플랫폼이 막 중간에 끼어들면서 운송 수수료가 어지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택시 같은 경우는 딱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죠. 몇 프로 하면은 그 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딱 명시돼 있지만은 화물은 그는 명시가 되지 않은 거죠. 이게 화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후된 거죠. 똑같은 시스템으로 일을 해도 화물 같은 경우는 낙후돼서 주선사에서 얼마 가져가는지도 오픈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죠. 예. 그럼 화주하고 차주가 직거래하면 안 될까요? 화주하고 차주하고 직거래 할 수 있는 방법이 화주들도 차주들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직거래하기가 좀 그렇다고. 그래서 이건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조합이 똑똑한 조합 같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화물 기사들을 대변하는 조합 같으면은 정부에 요청을 해서 얼마든지 화주하고 기사들하고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결의 고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협회에서는 그런 기능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죠. 예. 택시는 자치단체에서 공공 앱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잖아요. 택시 같은 경우는 일반 콜만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 콜도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필요한 걸 서로 주고 받고 하는데 화물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혀 되질 않고 있다고요. 예.
왜 이렇게 화물업계가 이렇게 어두운 면이 많은 거예요? 관행이죠. 관행에 의해서 흘러내려온 게 지금은 정착이 돼버린 거죠. 이 관행을 깨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전에 얼마 했으니까 그 관행대로 계속해서 주선사에서 칼질을 하든 뭐든 최하층에 있는 기사들은 너들은 말하지 말고 이거 주는 대로 먹으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 이게 구조 단계가 잘못된 거죠. 오다가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몇 단계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맨 밑에 있는 기사들한테 갈 때는 그 목이 줄어서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금액에 가는 거죠. 예. 이런 구조를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개선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정부에서 지금 협회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해서 공식 전화번호를 하나를 얼마든지 정부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쉽게 말해서 뭐 1588 몇 번이라는 것을 화물로 딱 지정을 해갖고 그 지자체 협회 딱을 내려보내가지고 그걸 관리만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 가능하다고 오다를 그 지자체에서 그 협회로 오다가 들어가서 협회에서 기사들한테 바로 가게 되면은 협회에서는 그걸 손댈 일이 없잖아요. 칼질 일이 없잖아요. 칼질할 일이 없잖아요. 바로 기사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큰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화물 하시는 분들이 운송료 구조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알 수가 없죠. 음성적으로 다 처리해버리니까. 그리고 오픈 자체가 안 되는 바인데요. 이게 메타기 방식으로 간다면은 그 금액이 딱 나왔으니까 장난을 못 치지만은 그 오픈이 안 되니까 얼마든지 주선사에서 말 그대로 엿장수 맘대로죠. 예. 그렇다고 수수료도 뭐 정확하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수료도 자기네들이 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받잖아요. 네. 단적인 예로 10만 원짜리 오다를 내렸는데 기사들이 다 금액이 안 맞아서 안 잡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단가가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잡을 때까지 올리잖아요. 금액을. 그렇지만은 우리 기사분님들이 일이 없다 보니까 10만 원짜리 뭐 7만 원에 내리든 8만 원, 6만 원에 내리든 그걸 잡아버리잖아요. 잡으면은 그 주선사에서는 그렇다고 10만 원짜리 내가 6만 원에 내렸는데 그리고 4만 원 일단 주선사에서 수익을 가져간 거죠. 6만 원에 내리도 우리 기사분님들이 잡아서 가네? 그러면 다음에는 6만 원에 안 내린다고. 더 금액을 낮춘다고. 6만 원에서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최하 단가로 가도 기사분님들이 잡으면 그게 돼서 안 된다는 얘기죠. 네. 택시 같은 경우는 앱에 올라온 그런 뭐 오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가 잡느냐의 문제이지 그걸 갖다 그렇게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 택시 같은 경우는 일정 거리를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찰제예요. 네. 정찰제 어디 구간에서 어디까지는 얼마라는 게 딱 묶여 있지만은 화물은 정찰 기준이 없는 거죠. 이 기준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어느 구간에서 몇 킬로 갔을 때는 얼마 받으라는 이게 없는 거죠. 주선사 오다에 의해서 주선사 금액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최하층에 있는 우리 기사분님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거죠. 네. 예. 화물차에 미택이 장착하는 거는 뭐 저번에 청원을 했었고 이번 구정이 이제 끝나면 또 운송료 수수료 인하권을 청원하게 될 텐데 화물인들이 좀 이렇게 뭉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몇 차례에서 국민청원만 해도 지금 3건에서 이제 다음에 들으면 4건째 접어 들어갔는데 홍보 부족인지는 몰라도 큰 차하고 그러니까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에서 각각 너는 너, 나는 나로 가더라고요. 본인들 이해 타산에 맞아가지고 그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호응을 해주는데 그래 매닥이 다뤄봤자 소형차만 좋은 거지 중대형차는 필요 없다 그러면 그분들은 전혀 호응을 안 하잖아요. 같이 화물하는 사람들 중형이나 대형이나 또 매닥이 설치되면 똑같이 혜택은 보는 거예요. 일단 어느 단계에서 시작을 하든지 시작은 해야 되는데 시작 단계부터 불신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죠. 일단 달아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데 애시당초에 화물하시는 분들도 이걸 부정적으로 보니까 달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키로 계산했을 때 내가 몇 킬로를 갔을 때 그 운반비는 얼마라는 게 딱 못이 박혀졌으면 주선사에서 절대 장난을 못 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게 정찰제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주선사가 콜을 안 잡으면 좀 더 주고 콜 잡으면 잘 잡으면 더 내리고 그렇게 일정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르락 내리락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운송료 후려치기 이 부분도 어떻게 국민청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건 국민청 하기 전에 주선사들이나 협회에서 각성을 해가지고 이거 정확한 데드라인을 묶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협회에서 협회 구실을 못 하는 거죠. 네. 협회가 조금 일을 해주면 화물인들이 조금 더 편할 텐데, 그죠? 그렇죠. 지금 자가용으로 불법 유상행위 하는 것도 협회 차원에서 협회에서 나와서 단속을 해야지 기사분님들이 어떻게 단속을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기사분님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협회에서 협회 차원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와서 뛰면서 단속을 하게 되면은 그건 공권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고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1월 25일입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가 50만 원 빠지고 나머지 번호판 시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개인 소형 화물차계 운송료 문제를 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플랫폼 의존도가 높고 중간 수수료 구조가 불투명한 것이 이 소형 화물차 업계의 현실입니다. 소형 화물차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인터넷 장밋빛 그 광고 그것만 믿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저씨였습니다.